1000가지 넘는 종류의 희귀 동물들을 1300여 마리나 보유하고 있는 갑부. 대중적인 반려동물보다 희소성이 높은 동물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요즘, 파충류는 물론 양서류 그리고 절지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귀 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희귀 동물을 접하고 원할 경우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갑부의 매장입니다. 또 자라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 키우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데요. 이제 알비노 티구라는 친구고, 이거 현재 지금 분양되는 가격은 498만 원 정도. 498이요? 네. 보시면은 이 알비노라고 하지만 지금 색깔이 좀 약간 좀 검은 색깔 무늬도 보이시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성체가 되면은 몸이 완전히 노래져요. 아, 어릴 때만 이렇게 검은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멸종 위기종인데다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알비노라 구하기 힘든 만큼 비싼 거죠. 어휴. 아, 들어봐. 얘는 이제 블랙 드래곤이라는 친구고요. 어휴. 네. 어휴. 보시면 딱 봐도 이제 블랙 드래곤, 검은 공룡.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라.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블랙 워터 드래곤. 아, 문해요. 가볼게요. 와, 이거 공룡이다. 오, 아파. 맨정신은 사실 쉽진 않아요. 오, 지금 뼈가 아프네, 뼈가 아파. 근데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친구가 지금 분양하는 게 한 330만 원 정도 합니다. 마치 미니어처 공룡을 보는 듯합니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얘도. 여기 지금 매장에서 예. 가장 비싼 친구가 누구예요? 아, 가장 비싼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죠. 이제 종 이름은 방사거북이라는 친구고요. 거북이가 제일 비싸요? 네. 좀 화려하죠. 얘는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얘는 7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 정도. 700만 원이요? 네. 등딱지에 있는 독특한 무늬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지 거북으로 손꼽히는 방사거북. 멸종 위기종이라는데요. 나중에 커지면 한 농구공만해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산란도 할 수 있고, 이제 무늬도 굉장히 얘들 커지면 커질수록 화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사실 그냥 부르기 값이죠. 그때 되면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부처럼 희귀 동물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에게 이곳은 각종 정보도 교환하며 필요한 용품도 구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도 한다는데요. 바닥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UVB 램프. UVB 램프는 너무 종류도 많고 일단 물품들도 너무 다양하고 해서 초보자가 와도 크게 고민 없이 필요한 것만 쏙쏙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커졌다 해도 아직은 희귀동물 용품 판매처가 드물다 보니 손님들 편의를 위해 팔게 됐다는 용품들. 파충류를 키우기 위한 이제 사육 용품들이고요. 저희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량으로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죠. 이야, 부피가 큰 용품도 보이는데요. 이거 뭔데 손수 제작하는 거죠? 동물을 이제 분양함으로써 동물 이제 살아갈 때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도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씨가 가장 신경 쓴다는 사육장 제작. 동물별로 크기와 습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희귀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요. 핫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뜻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UVB 램프가 들어갈 건데, UVB 램프란 건 이제 뭐냐면은 사육장에 아까 얘들이 원래 얘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햇빛을 보면서 이제 비타민 D3 이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사육장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으니 그 태양의 역할을 하는 그 램프가 있어요. 얘들이 직접 햇빛을 보고선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거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희귀 동물들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햇볕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주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동물용 사육장 전용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 제품보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개발하게 된 제품이에요. 뭐 어떤 점을 보완한 거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는 릴레이 시에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제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가 돌 때 딸깍딸깍하면 놀래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소리를 아예 없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 동물들이 그 소음적으로 예민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온도 조절기는 하루 종일 켜져 있으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는 소음을 갑부의 아이디어로 없애버린 것.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희귀 동물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알아채고 반영해서 제작하니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거의 대부분의 용품을 손수 제작하다 보니 갑부의 손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손 많이 상하셨는데요? 드릴질도 하고 뭐 지게타도 타고 뭐 무거운 짐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는 뭐 긁히고 피나는 건 뭐 자주 있는 일이죠. 아니 그 장갑 좀 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게 네. 저는 이 사육장 만들 때 진짜 장갑은 절대 안 끼고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하는 스타일. 왜냐면 그 손으로 해야지 또 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부로 직접 닿아야지. 누가 뭐래도 재혁 씨에겐 영광의 상처라고 하네요.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번에 또 무슨 용품을 만드나 했더니 사육장보다 제작은 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갑부의 노하우가 집약된 작품이라네요. 저희가 뭐 사육장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만드는데 이제 용품 같은 거 이제 물그릇, 먹이그릇, 은신처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은 국내에서 판매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외국에 수출도 보내기도 하고요. 아 수출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뭐 많이 만들고 있죠. 이건 뭐예요? 소형 이게 파충류나 절지류들이 사용하게 될 물그릇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물그릇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여기가. 네. 딱 바닥에 박아서 고정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돼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파충류 먹이 그릇이에요. 특히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짧잖아요. 네. 다리가 짧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좀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 좀 많이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높이가 낮은 제품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손님들 대부분이 처음 희귀 동물을 분양받을 땐 잘 몰랐지만 막상 키우고 보니 예쁜 디자인보다 동물들의 생활 방식과 생존에 이로운 디자인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작 규모가 커졌다는데요. 물그릇, 먹이그릇, 뭐 은신처, 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한 15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용품만으로 그러면 얻는 수익이 한 꽤 많이 나오고요. 동물 빼고는 다 이제 용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예,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매장 4곳에서 얻는 수익 약 30억 원과 온라인 용품 판매 18억 원을 합쳐 희귀 동물로 연매출 48억 원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날 갑부를 만난 곳은 희귀 동물 축양장. 한 도마뱀을 안고 다른 녀석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듯 열심히 관심을 끄는 모습인데요. 번식할 때가 돼가지고 애들 좀 짝 좀 지어주려고요. 녀석의 이름은 턱수염 도마뱀. 번식기를 맞아 소개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턱이 까매졌죠.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가 않고 이제 약간 좀 뭐 허옇거나 아니면 약간 뭐 주황빛을 띠는 원래 그런 컬러지만은 이게 번식기 때가 되면은 턱이 까매집니다. 수컷 턱이 새까매진 걸 보니 번식기가 맞네요. 어서 합방시켜줘야죠. 암컷이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순종의 표현. 네. 까딱까딱하는 게 이제 난 너에게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순식간에 눈이 맞은 비어디 드래곤 커플. 둘만의 시간엔 빠져줘야죠. 도마뱀들이 번식에 성공할 경우 이처럼 알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작은 알이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라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짝짓기가 해서 나온 이제 알이에요. 도마뱀류의 알은 부화할 때 특징이 있다는데요. 좀 재밌는 게 이 파충류 친구들은 온도가 낮으면은 부화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암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은 부화 기간은 짧지만은 수컷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도에서 한 24, 5도까지가 암컷 존이고, 그 다음에 한 26도에서 32도 사이가 수컷 존이에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희귀 동물을 공들여 번식하고 부화시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재혁 씨. 최근 타 지역에도 매장을 차렸다는 갑보,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형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 여기 점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잘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오픈한 매장이지만 희귀 동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곧 매장 확장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 매장에서도 1000마리가 넘는 다양한 희귀 동물들을 분양하며 희귀 동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벌써 너 들어가 있어. 야. 요즘에 손님들 많이 오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찾고 계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파충류가 예전에는 좀 음지에서 컸다고 음지에서 키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파충류를 거의 개 고양이만큼 많이들 찾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여 팀 정도도 오세요. 지방에도 매장을 차린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매장에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매장을 내려고 결심했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옮겼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물을 분양하고 있지만, 그때는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희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까지 거머쥔 재혁 씨를 응원합니다.